시작을 하고 여러분들 바탕화면 압축을 푸세요. 푸셨죠? 안 되신 분 있나요? 자, 거의 대부분 그냥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제가 보낸 거에 홀다 먼저 보냈어요. 홀다를 보냈는데 BT30A와 BT40 ABT40 두 가지를 컨트롤 C 하고요. 복사하고요. 자, 저 따라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쉐드 마스터캠 2024 밀링 툴즈에다가 밀링에 툴즈에다 넣어주세요. 컨트롤 V. 아마 거의 대부분 한번 수업을 예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건 지우면 돼. 여기가 이제 공구 DB를 저장을 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나면 이제 될 거예요. 이거는 X9 파일인데 X9 이상 버전에서 한번 열고 나면 그 밑으로는 안 열려요. 여러분들 버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9버전 X9 버전 안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 이렇게 열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부러 홀더가 충돌이 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부러 짧은 걸로 홀더가 충돌이 나서 미가공이 생기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기른 엔드밀로 한번 밀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영역 광삭을 한번 누를게요. 모델을 다 잡아요. 0.5 정도 남았죠. 자 경로 제어 실루엣 기준으로 외측으로 많이 옵셋을 했어요. 중삭으로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들어갈 거고요. 자 공구에 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일부러 홀다가 닿게끔 그릴 겁니다. 세공구 생성 불밀 8에 12로 하죠. 12에 1할로 하겠습니다. 뭐 절삭 조건은 무시하고요. 끝내기 한번 누르고요. 자 여기서 홀더에 들어갑니다. 홀더 여기서 목록 열기 체크하세요. 자 우리 밀 ABT40에 방금 넣었으니까 무조건 있을 거예요. ABT40에 자 ER 일부러 30짜리나 홀더가 닿게끔 하기 위해서 ER 밀링 홀더 ER SK가 XX로 되어 있을 겁니다. SK 20짜리가 없네. 그럼 일부러 닿게 하기 위해서 밀링 홀더로 한번 해볼게요. 밀 32로 하고 짧게 한번 잡아볼게요. 짧게 이렇게? 그럼 무조건 닿겠죠? 30mm. 공작물에서는 당연히 전에 했던 얘를 기준으로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공정을 감안해 얘를 기준으로 황삭을 할 거고, 절삭 파라메타 1mm씩 절삭을 할 거고,
50%씩 절삭을 할 거예요. 트로이코달 모션은 필요 없고 스텝 샬로우에서 자, 뭐 그대로 그냥 갈게요. 0부터 73. 얼마까지 내려가겠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한 개인씩 눌러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0까지 나와도 상관없어요. 링크에서 30에 그대로 놓고요. 진입 이거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는 상태요. 불안하면, 불안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혹시나 모르고 떨어지고 싶으면 1할 정도만 넣어주세요. 반경 들어갈 때 1할만 꺾어 들어가라고. 1mm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1할 정도 넣어주세요. 하고 진입 동작에 그냥 헬릭스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한 6mm 정도 넣을까요? 5.5 12파이니까 하면 충돌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옵션을 안 넣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볼까요? 확인 한번 누르면 충돌이 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 이제 코어가, 자, 아까랑 틀린 게 있죠. 지금 연산 중에도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죠? 연산 중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계산을 누르면 다중 코어를 써요. 시간이 좀 빨리, 훨씬 빠르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충돌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홀다가 들어왔죠? 조건에 충돌도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빵 뭐 내려가다가 보면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박치기 한번 할 겁니다. 닿죠? 빵 섰어요. 플레이 누르면 먹는 게 보이겠죠?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죠? 홀다가 다서 뭉그러뜨리고 있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충돌 체크해서 빼보면 문지르고 있겠죠, 뭐. 점점 주저앉죠? 뭐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걸 놓고, 자, 우리가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엔드밀을 뭐 C 파일을 쓴다, 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홀더만 피해가, 우리가 2D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D도 얘로 잡으면 2D 포켓이 깊은 데를 내. 그럼 홀더를 피해가지고 나오는 데까지는 짧은 놈으로 들어가서 다 깔릴 수가 있어요. 네? 충돌이 나면 이봐, 이 2D 포켓이 뭐 한 500에 500, 뭐 이만한 포켓에 여기에 중간에 아일랜드가 뭐 이렇게 있고 측벽에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있는데, 이게 홀다가 측벽에 안 닿는 데까지는 짧은 걸로 다 팔 수 있잖아. 계단이 되든. 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지 잡고 하고 잔상으로 계속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기는 거는 일부적으로, 이게 3D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포켓에서 파라메타에서 이 홀더 창에 가서 요거 체크해 주세요. 충돌 체크. 자, 요거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생크 여유, 측벽의 그 홀더 이 엔드밀의 생크 여유도 한 0.5 정도 줄게요. 그냥 0으로 놔도 되는데 그냥 0으로 놓을게요. 0으로. 홀더 생크는 상관없어요. 바닥 쪽 하단에도 동일하게 1mm 1mm. 홀더를 피해서 1mm 1mm 피하겠다. 자, 이거는 간섭 VF 트림, 간섭 나는 데를 잘라가지고 나는 도피를 하겠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 틸트는 오축으로 각도를 틀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해놓고 확인 누르면 뭐라고 문구가 뜨죠. 자, 간섭 체크가 적용이 돼서, 자, 홀더 파트가 충돌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중상을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정상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확인 한번 눌러보면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계단을 만들어 버리죠. 홀더가 안 닿는 선까지 가공을 하는 거예요. 홀더가 여기에 지금 1차적으로 여기는 여긴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완만하지만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여기도 간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홀더를 포함해서 충돌 체크를 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타를 딱 보더라도 구형 툴패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선 고속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황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중삭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모델을 잡고 중삭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공작물이 포함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작물이 포함을 된 거다. 여기까지 한 거를 기준으로 또 한 번 얘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우는 구형 툴패스에서는 포켓 치고 그 다음에 황삭에 있는 중삭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계속 이걸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를 소재를 한번 빼는 앞에 거를 연산을 해도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놈을 한번 붙잡고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이걸 붙잡고 가공 경로에서 공작물을 기준으로 자 2번을 만들 건데 공작물 모델 1번 사각형을 기준으로 1번을 기준으로 얘를 스톡을 뺄 거다. 원본 비교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기는 그냥 체크만 할게요. 자 0.5 이상 나오면 빨간색. 근데 어차피 이건 필요 없겠네요. 0.5라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제로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나오겠죠?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황삭을 들어가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전부터는 하이퍼밀에서 하던 적용하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 순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삭을 들어갈 공작물 모델로 뽑는다는 거 생각을 지금 해보면 여러분들이 2D 가공으로 웬만한 데는 다 되는 데가 있고 일부분만 3D를 타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2D 작업을 다 해놓고 나면 그걸 갖다 소재를 뺏고 나면 볼핸드밀로 걔 한 0.1이나 0.5 남기고 야 황삭 털어 그러면 볼로 그 부위만 깎겠죠. 남아있는 구간만. 예?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선 앞에 2D로 했던 거를 동작물을 싹 빼고 걔 소재로 잡고 나머지 것들. 자, 그 다음에 정삭 패스로 한번 문지르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충돌이 안 나게끔 홀더를 좀 짧은 애를 잡고 보자고요. 얘를 충돌이 나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뺐고요. 영역 황삭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모델을 또 다 잡아요. 자, 경로 제어에서 또 실루엣, 외곽 바운더리, 외곽 테두리를 잡아주시고 자, 외측으로부터 바깥쪽부터 들어올 거고요. 뭐 150%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옵셋해서 지금 한 16mm 정도 바깥으로 지금 옵셋이 된 상태고 자, 공구는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여기도 충돌이 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세공구 생성 이번엔 볼로 위주로 한번 하고 또 한번 할까요? 볼로 위주로 10에 1R 2R로 할까? 2R 그냥 2R 조건은 무시하고 홀더 목록 열기 자, SK 척으로 잡을게요. SK 척 목록 열기 BT40에 SK 척이면 어디 갔냐? 16짜리
SK 10이면은 머리가 16 나올 거야. 이 홀더 머리가 10. SK 10에 90짜리가 기본이니까 90짜리. SK 10에 90에 투영 거리가 한 30mm만 우선 빼보고요. 30 충돌이 나더라도 충돌 체크 빼고요. 충돌이 나면 홀더를 빼볼게요. 이제 예? 충돌이 나면 안 날 것 같긴 한데 공작물 감안하고 이번엔 얘가 기준이 기본이 되죠. 밑에 거 요걸 기준으로 절삭 파라메타 1mm씩 한 50%, 스텝 쉘로우 0부터 80mm까지 링크 1mm만 걸었고요. 원 바깥으로 1mm 떨어져서 들어올 거고요. 이날 그리면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동작 헬리컬이고요. 헬릭스. 네, 헬릭스 들어올 일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밖에서 들어올 거니까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면 풀패스는 다 나오긴 할 건데 충돌이 나는지는 아직 몰라요. 내가 이미 충돌 체크를 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닿나 안 닿나 닿으면 좋겠는데 닿네요. 닿죠? 닿아가지고 충돌 났다고 못 가요 지금? 에? 못 가요? 못 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빨간색 먹었죠? 일할 때문에 이렇게 꺾어 들어오니라고 먹었어요. 일할 때문에 꺾어 들어오니라고 먹었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끄고 자 얼마를 빼야 되는지 궁금하죠? 얼마를 빼야 되나는 요걸 체크한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 홀더 검사. 얘를 우선 홀더 검사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게요. 우선은 홀더 검사를 안 하더라도 홀더에 가서 자 여기에 가서 공구에 가서 방금 만든 3번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홀더 위치 수정이라는 걸 한번 눌러봐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대봐. 이렇게 되면 안 닿는데? 이렇게 보면 티 안 나네? 티 안 나는데 지금 R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잘 티가 안 나니까 여기서 홀더 검사라는 걸 한번 눌러요. 홀더 검사. 자, 공구를 수정할 거야. 네? 공구를 수정할 거다. 공차가 0.025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0.05 하고 여기도 0.05 생크도 0.05만 잡아주세요. 자, 조도가 1. 얼마로 돼 있는데 여기를 0.1만 잡아주시고 그냥 0.25 잡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테스트 실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빨간색 구간이 충돌이 나는 구간이에요. 빨간색 구간이. 그리고 파란색 구간은 안전한 동작이에요. 그럼 그건 알 필요 없고 여기 나오는 숫자 31.972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30이라고 잡았는데 31mm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서 32로 하고 엔터를 저 V를 누르면 수정이 돼요. 그러면 공구에 들어가 보면 이거 안 들어가 있네. 수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안 나왔네. 수정이 됐을 텐데 안 들어갔네. 그럼 뭐 32로 고쳐주죠. 32 뭐 이 정도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32 31mm 이상.
그러면 이제 충돌이 안 날 거예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하고 플레이. 하면 이제 충돌이 안 날 거예요. 빨간색 없죠? 이렇게 해서 황삭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황상에서 홀더 체크하고 뭐 우선 앞에 스톱을 잡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편하게 시작하려면 중상 모드를 활성화 중상 모드를 활성화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 공작물 모델에서 처음에 얘를 스톱을 잡고 난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황삭을 칠 때 이 공작물 모델을 활성화해서 중삭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황삭을 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바깥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걔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큰 거로 잡는 건 아니라 황삭을 빼고 난 다음에 앞에 공작물 체크를 하고 들어와 중삭으로 계속 밀 수 있고, 체크를 한 후에 이 홀더 검사를 통해 길이를 얼마를 빼야 되는지 잡아주시면 된다 이거죠. 2D에서 깊은 포켓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황삭 집어들고 제끼고, 그죠? 엔드밀러 뭐 12파이나 홀다까지 피해서 황삭을 한번 제끼고, 다음에 또 이제 그보다 길은 날이 나오는 엔드밀러 변환을 한 다음에 또 황삭을 제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굳이 처음부터 큰 걸로 이런 식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모델이 있으면 알아서 얘가 들어갈 테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할 만한 거는 지금 고속 메뉴, 황삭 메뉴에서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스텝셜러 창에서 자동 깊이 결정이라고 체크를 하면 굳이 한계 인식을 누르지 않아도 최고와 최저점을 얘가 모델 기준으로 알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델 깊이가 마이너스 80이고 재료 상단이 0.000 뭐 얼마가 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체크를 안 눌러도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공작물 포함이라고 요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이게 꺼지잖아. 요걸 잡으면 오른쪽 메뉴창이 사라지잖아. 그냥 모델에서 잡았던 애가 최고와 최저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와 최저가. 그리고 공작물 포함이라고 하면 스톡에서 내가 소재를, 아까 공작물 설정에 소재를 잡았던 애가 위로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밑으로도 플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를 포함을 해서 높이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리고 내리고 야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은 이 가공 가만 여유 조절이라고 체크를 하면 얘가 평면 부위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교재에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으면 1mm, 1mm가 건너뛰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Z를 기준으로 1mm씩 까가야 되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평균적 이거를 딱 여기를 맞추겠다는 건 아니에요. 맞추지 않고 얘를 넣었을 때 그 중간쯤으로 올 수 있는 높이부터 시작을 하는, 시작 높이를 살짝 변화를 해줘요. 처음에 0부터 1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치 정도의 스타트를 해서 대충 비슷하게 다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줘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체크를 해주는 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면만 만났을 때 내가 0.5를 남기라고 했는데 딱 0.5를 맞추고 싶은 메뉴는 요거예요. 자, 이건 등고선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고, 우선은 여기까지 한 거를 나가고, 자, 워터라인 한번 쳐볼까요? 옵션이 좀 틀리니까. 가공 경로
얘가 워터라인이 우리가 구형 패스에서의 등고선이에요. 구형 패스에서의 등고선. 그냥 워터라인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워터라인 0, 0으로 우선 가볼게요. 찍고 드로잉. 경로제요. 자, 내가 여기 좀 애매해요. 나는 이제 이 윗면은 가공 안 할 거고 이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에 걸리면 여기가 가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윤곽 제어를 걸고 체인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얘를 걸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옵션이 있어요. 접선과 날끝 우선 중심으로 보고요. 중심으로 보고. 제가 등고선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면 우측면으로 등고 우측면. 등고선을 할 때는 바운더리에서 공구 중심을 했을 때 여기에 볼끝이 걸려 여기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니 공구 중심 반경보다 살짝 빠지게 넣으면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걸려서 끝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8파이 볼로 하게 되면 뭐 3.95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볼의 수직면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볼의 완성 형태는 요 끝단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볼의 형태 중에 중간쯤에 만나서 형성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 직각 부위는 못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죠. 그죠? 밑에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부터 하나 할까요? 새 공구 생성. 브랜드면 8파이 속성 마무리. 놔두고요. 그냥 들어가고요. 자, 홀더 옥록 열기 BT40 A에 SK10 XX10배 90짜리 이게 다 똑같아요. 규격이에요. SK나 ER이나 규격이라 여기에 한 35mm 정도 뺄게. 40mm까지 뺄게요. 그냥 얘는 충돌체 강할 거니까. 파라메타 하향으로 가겠다. 자, 여기에서 하향으로 가겠다, 한 방향으로 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하향 절삭만 할 거고 여기서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냐, 오픈 닫혀 있는 윤곽에 열려 있는 윤곽에 대해서 하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할 거고요. 하향으로 할 거고 뭐 사향으로 할 거냐, 하향 나선형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냥 하향으로 절삭을 할 거고요. 닫힌 얘는 닫혀 있는 형태에 대해서 닫힌 윤곽의 형태에 대해서 하향으로 할 거고 최적화를 이게 절삭수도 최적화예요. 여러 개의 이건 링크고요. 링크는 이따 설명할 거고 링크는 이따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갔냐? 연결 트림 워터라인을 경로제요. 자, 워터라인에 자 여기 보면 최적화라고 돼 있는 거는 어이구 안 나왔네. 여기도 뭐 이 등고선과 같이
절삭을 끝내고 여기를 끝내고 다음 구간을 끝내고 다음 구간을 끝내고 하는 게 이 절삭 파라메타에서 최적화예요. 뭐 지금 여기 또 옵션이 따로 안 넣어놨네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건지 옵션을 이쪽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로 잡아주시고요. 스텝 다운 내가 1mm씩 절삭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 0.5씩 절삭할까요? 0.5씩 절삭을 하겠다. 항상 넣어주는 거 있죠. 얘는 지금 없어요. 민자야. 안으로 파고드는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항상 켜주고 공구지름의 반경은 항상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워터라인이나 등고선에서는 평면을 한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 평면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볼까요? 평면 V만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체크를 하면 중요 포인트를 체크를 활성화하면 이 평면 V만이라고 되면 이 등고선으로 원래는 다 워터라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평면 V만 한 번씩만 긁어주는 거야. 평면 V만. 평면부 접속 포함이라고 옵션을 넣으면 우리가 등고선에서 평면 자동 깊이 활성화 체크를 하면 평면이 났을 때 동일하게 0으로 한번 지나가듯이 동일하게 등고선 워터라인으로 막 가다가 바닥도 한번 제로로 치고 바닥도 제로 만났을 때 다시 연산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왜냐면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동 입력은 아까 수동만 똑같아요. 여기를 찍어 놓으면 여기만 한번 지나가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얘는 워터라인에서는 무조건 평면 부위 포함이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평면을 만났을 때 0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연산을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제로는 한번 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면 부위는 무조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스텝 쉘로우 여기에 0도부터 90도까지 전 구간을 절삭을 하겠다. 아까는 황삭이니까 이게 안 나왔었는데 이제 정삭이니까 이게 나오죠. 왜냐면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등고선에서 쉘로우요 0도부터 90도까지 절삭 35도부터 90도 우리가 이제 보통 급경사를 가공을 한다니까 범위를 낮은 구간의 범위를 좀 많이 가져가니까 한 35도부터 90도까지를 등고선으로 가공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지금 0도부터 90도 전 구간 35도부터 90도까지 낼 것 같으면 여기다가 쉘로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구간을 찍고 한 개인씩 찍고 Z를 여기까지인데 내가 지금 8볼이니까 3mm는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4 그냥 여유있게 76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76 절삭 파라메타 창 넣고요. 그대로 넣고 링크 파라메타 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진입 링크는 원을 그리면서 들어올 거예요. 원을 지르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보통은 혹시나 모르니까 반경값 정도의 원을 만들어줘요. 저것처럼 예? 우리 등고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반경값이 6이면 반경값이 지금 5파이니까 5고 5에 5 정도의 원을 그려주고 90도로 링크를 들어갈 거고요. 요거 빼주세요. 보조 링크 빼주세요. 이거 이따가 추가를 해볼 테니까 보조 링크 빼고 5의 원을 지금 너무 많네. 3 정도만 그릴게요. 3 정도. 왜냐면 지금 링크로 Z가 내려가면서 안으로 언더컷이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할 정도 그리면서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3할 정도 수평한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게 될 거고 길이를 굳이 늘려주면 얘는 그거죠.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기 전에 확장이죠. 우리 2D 링크하고 똑같아요. 지금 2D 링크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걸어줄 거다. 램프 경사 각도는 지금은 넣지 않을 겁니다. 이따가 요거를 활성화하면서 넣어야 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의 원을 그리면서 반경을 4분의 1의 원을 그리며 3mm를 치고 들어가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쉘로우도 됐고 한번 해보고 언어거르기 공차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95%까지 늘어놓게 하고 얘는 그냥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놓을게요. 저장 V 그러면 이거 항상 세팅이 그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행동들이 항상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내린 걸 보면 여기서 원을 그리며 이게 매달 4알, 그죠? 3알을 그렸죠. 3알을 그리면서 치고 내려간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쪽이다. 자, 이쪽에서 내리면 여기도 보랜드 밀이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갔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운더리를 예전에 어떻게 했냐? 얘를 앞으로 당겼죠. 3.95만큼 당겼죠, 앞으로.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서 경로 제어 창에 들어갑니다. 경로 제어에 들어가면 여기에 공구 포함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는 접점으로 하게 되면 날끝과 접점이 있는데 날끝은 공구의 중심입니다. 접점은 내가 지금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위 바운더리 친 구간을 날 끝날 기준으로 완성형까지 바운더리를 확장을 해줘요. 형태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 조절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냥 위에서 봤을 때 평면만 보고 얘를 잡아 놓으면 얘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확인을, 이게 옵션이 이게 이건 좀 전에 했던 거고요, 그죠? 폴더랑 이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했던 거죠. 이거는 정상에서도 이렇게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에서도 충돌 나게 해서. 어디 갔냐? 어디 갔죠? 잠깐만요. 저는 이거 어디 바운더리는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바운더리는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이거 근접 시작점이고, 여기 이거죠. 접점 경로와 접점 경로, 중심 접점 경로가 나와 있죠. 지금 원래 날끝 중심으로 잡게 되면 원래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밖에 가공이 되지 못하는데, 얘를 그냥 중심이 아닌 날끝이 아니라 공구 접점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냥 밑에까지 떨어져서 절삭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운더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웬만하면 모양이 나올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보행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쓸데없이 튀는 구간이 조금 많아질 때가 있기는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도 바운더리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공구 지름보다 살짝 빠지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봅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우측면 떨어지죠? 그러면 볼로 알아서 얘가 날끝 기준으로, 내가 깊이는 마이너스 80까지 했는데 80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80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이 볼 끝에 닿는 순간까지만 하고 끝나죠? 알아서 Z가 끝나고 홈에 보면 툴패스 가공, 아이고, Alt T를 누르는 상태에서 거리 측정을 해보면 Z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 나오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얼마라고? 자, Alt T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다시 잠깐만 볼게요. Z가 안 나오네. 위치가 하고 밑에가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죠? 마이너스 75.06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75.06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Z 툴패스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워터라인으로 등고선에 없던, 등고선에 원래 추가 쉘로 영역에서
추가 툴패스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치가 있었어요. 중간에 벌어진 구간에 내가 툴패스를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밖에 여러 개의 툴패스를 추가를 할 수는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워터라인으로 마무리를 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윗면에 지금 이 구간도 급경사 영역이기 때문에 완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툴패스가 건너뛰었죠. 건너뛰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급경사 영역쯤 되면 밑에 쪽에서도 이렇게 그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시뮬레이션 잠깐 본 다음에 얘랑 얘들 우선 하나 빼놓을게요. 시뮬레이션 볼 때 앞에 거부터 중삭부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작물 모델을 잠깐 누르고 2번에서 7번이죠? 중삭을 확인을 한번 눌러서 소재를 하나 빼고요. 얘는 8번 위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요로 이거죠? 그럼 얘에서 얘까지를 보면 얘에서 얘 모델링을 플레이를 시뮬레이션을 보면 여기가 이제 미절삭이 조금 있고 가공 간격이 좀 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근데 이 사이에 우측에서 보면 빈 공간이 이렇게 벌어진 피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급경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나와요. 이런 데는 없죠. 더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완만한 구간에 툴패스가 더 추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자, 0.5pc 원래 이제 지금 내가 8보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8보를 하면 극경사는 0.3에서 0.4 완만한 구간에서는 0.2 정도 피치로 마무리를 해요. 보통. 그러면 스텝다운으로 0.5를 줬는데 절삭 추가라는 곳을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쉘로우 영역을 분리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 추가를 할 거냐. 추가를 할 거예요. 절삭 추가. 자, 추가를 할 건데 스텝다운 최소 스텝다운이 내가 이게 거리가 벌어졌지만 내가 이제 툴패스를 이 급경사 영역에서 이렇게 Z 툴패스가 벌어지다 보니 다음과 다음 사이에 벌어지는 거리로 평면상의 거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탭을 추가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잡냐면 여기랑 여기랑 융객 스텝 간격을 동일하게 잡아요. 0.0, 0.5, 0.5 그보다 더 낮게 잡긴 하는데 0.5 정도. 그러니까 0.5 이상 벌어지면 무조건 툴패스 추가하는 거예요. 0.5 이상 벌어지면 툴패스를 추가하고 최소 스텝 간격은 0.01 원래는 1000분의 5 정도 넣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뭔 말이냐 라운드가 완전 풀 라운드면 R이 크면 여기서 100 툴패스가 나오고 여기서 툴패스가 나오는데 이 거리는 넘어가는데 이 거리는 0.5가 넘어가는데 깊이가 0.01이 안 돼. 아까 숫자가 100분의 5 들어가 있었나요? 100분의 5가 안 돼. 그러니까 Z 피치로 0, 100분의 5가 안 돼. 그럼 툴패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무조건 짜잘하게 집어넣겠다. 그러면 1000분의 5 때려도 돼. 나는 깨끗하게 나오길 원한다. 1000분의 5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떨어질 때 제일 낮은 거는 1000분의 5예요. 아니 툴패스가. 근데 뭐 100분의 1만 넣어도 되겠네. 0.01. 그러니까 최저로 나올 수 있는 툴패스 100분의 1이어도 무조건 나오게 하고 0.5가 벌어지면 무조건 추가를 넣게 하고 하면 완성형이 돼요. 그러면 이 위쪽도 거의 제로 빼고는 다 툴패스가 추가가 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툴패스가 다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요. 등고선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면. 그러니까 내가 워터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고선에서는 추가 페이스로 한 번인가 밖에 툴패스를 못 냈지만 지금 벌어진 간격을 조절해서 무한대로 때려 넣는 거예요. 0.5가 넘어가면 무조건 툴패스를 추가해라. 차의 거리가 벌어지면. 그리고 최소로 Z가 나오는 피치가 100분의 1이 넘어가면 100분의 1면 나오지 말고 100분의 0.005밖에 안 들어가면 나오지 말고 100분의 1이 들어가야 되면 나오게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투패스를 뿌려주면 이게 위에 아마 완만한 큰 알이 했을 때 완만한 구간을 만났을 때서 끝단이 평면과 만나는 구간에서 조금 자국이 안 이쁘다 싶으면 내가 그걸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00분의 5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 Z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로 완성해서 끝나요. 근데 뭐 이것도 하이퍼도 똑같이 있고요. 그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고선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뭐 코너알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물건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들이 블렌드 가공이라 이런 거는 솔직히 브랜드 가공이나 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 하고 등고선으로만 끝내도 되겠다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